가마솥 찜통 더위에 기력이 뚝뚝 떨어지는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양 먹으러 왔잖아, 모양. 순수하고 깊은 맛이. 매콤해서 맛있어요. 남녀노소가 모두 반했다는 여름 보양식. 열은 열로써 다스려라. 삼복더위를 물리칠 음식. 한우뼈를 푹 고아 만든 뜨끈한 곰탕입니다. 뽀얀 국물에 살코기만 얻는다고 다 같은 곰탕은 아니죠. 보통 국물에 간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주시대요. 그 자신감이죠. 여기 먹고 나서부터는 여기만 오죠. 먹어본 사람 아니야 알 수 있을 거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완탕하게 만드는 곰탕 맛의 비법은 뭐 큰 비법은 없어요. 정성, 노력, 네,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72시간 정성껏 끓인 육수로 만든 곰탕, 도가니탕, 꼬리곰탕에 일반 다른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곰탕 국물로 깊은 맛을 더한 소곱창 전골과 소곱창 갈비찜까지 모든 음식의 뒤엔 곰탕에 미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진짜 주변에선 그러거든요. 곰탕도예라고. 야, 곰탕 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성 들여서 하는 집이 있구나. 진실이니까요, 제가. 진심이니까. 곰탕 하나로 연매출 24억 원을 올리는 병철 씨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곰탕 갑부가 있다는 경기도 여주시에 왔습니다. 꼬리 2개, 곰탕 3개. 또 곰탕 2개, 도가니 하나. 들어간 거 수량이랑 다 잘 확인해야 돼. 사계절 내내 전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다는 갑부의 한우 곰탕. 밀키트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겉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박스지만 이 수많은 곰탕 박스 속에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박스 한 박스 사연 없고 소중하지 않은 건 없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약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응원의 음식일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정성이 거기에 더해져서 더 큰 사랑, 더 큰 응원, 더 큰 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65일 보양식을 끓이는 남자 신병철 씨입니다.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는 불볕 더위에 뜻밖에도 갑부의 곰탕집에는 손님이 가득합니다. 보기만 해도 후끈해지는 한우 곰탕 등장이요. 억대 매출을 올리는 곰탕이라기에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특별한 걸까요? 이 집이 다른 집이랑 좀 달라요. 제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목에 이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 집 거 먹으면 불편함이 안 느껴져요. 여기는 먹으면 개운해요. 네, 달짝지근한 뭔가 함유되어 있는 느낌이 없는 그냥 순수한 확실한 거. 깔끔하면서 진해. 좋아요. 곰탕의 맛이 깔끔한데 진하다는 손님들. 어떤 맛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름 없이 담백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깔끔하다, 시원하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깔끔하고 시원하고 곰탕 국물을 한 숟가락 먹고 바로 차가운 얼음물을 먹었을 때 방금 전에 내가 곰탕을 먹었던 거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부담 없는 그런 맛을 좀 고집하게 된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곰탕의 깔끔한 맛을 제대로 확인시켜주겠다는 갑부. 이제 냉장에서 하루 정도 차갑게 식힌 상태예요. 제일 익었네요. 이틀, 3일 정도 되면 더 찰랑찰랑하게 이제 묵처럼 바뀌죠. 드셔보세요. 차가운 상태. 식용 같은 느낌입니다. 맛이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을, 기름을 좀 최대한 다 걷어내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뼈를 삶는 육수잖아요. 뼈를 삶은 국물이라 기름기가 없으면 차가운 상태에서 드셔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인공 첨가물은 넣지 않고 기름을 최대한 제거했기 때문에 식혔을 때 말캉말캉한 묵처럼 되는 게 특징이랍니다. 고기와 대추, 인삼, 고명을 올리고 한 소끔 끓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보양식 한 뚝배기가 만들어집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단순한 만큼 곰탕의 육수가 맛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보면 볼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갑부의 한우곰탕. 저는 소금은 안 치거든요. 그냥 이 고소한 맛을 먹는데 진짜 양념한 맛있어요. 텁텁함 없이 뒷맛까지 개운하니 완탕은 기본. 쉽게 물리지 않아 365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곰탕 매출이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면 식당만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수기 없이 연간 8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갑부. 대단하네요. 그만 되세요. 맞습니다. 손님 응대하랴 바쁜 와중에도 짬날 때마다 습관처럼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장시간 달궈져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가마솥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걷어내는데요. 곰탕이라는 거 메뉴 특성상 기름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특정 시간에 올라오고 특정 시간에 안 올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생각나면 와서 또 기름 걷어주고. 기름을 계속 걷어요. 네, 기름. 하얀 게 기름이라고요?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사실 기름이에요. 기름이 있으면 곰탕 맛 자체가 깔끔함이 좀 떨어져요. 육수 이외에 어떠한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는 갑부. 30분에서 1시간마다 올라오는 거품 제거만 하루 20번 이상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좀 덥고 막 이러니까 등한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 깔끔한 맛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부지런히 걷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그 맛의 차이, 점도의 차이는 제가 느껴질 정도예요. 저는 곰탕엔 기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있어서 뭐 힘들어도 그냥 계속 걷어요. 단순하지만 고된 작업.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려면 열기와 맞서야 한답니다. 폭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마솥 열기를 피해 잠시 쉬어가나 했더니 한시도 앉아있는 법이 없습니다. 트럭 안에 정체모를 박스가 가득합니다. 이게 좀 다 뭐예요? 저희 뼈, 갈비, 뭐 그다음에 곱창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저희 사용한 식재료. 곰탕의 핵심 재료인 한우뼈와 각종 고기들이 배달 온 건데요. 한우, 사골, 잡뼈, 뭐 꼬리 이런 뼈만 이 정도 되는 거고 고기랑 계산하면 한 40톤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1년에 2번씩 대량으로 구매한 재료는 외부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쓸 양만큼씩만 들여오고 있답니다. 깔끔한데 진한 육수를 내기 위해선 기름 제거만큼 재료의 품질도 중요하다는데요. 얼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색이 더 확 올라와요. 뭘 보시는 거예요? 사골 선도를 보는 거죠. 뭐 일단 요즘 다 정직하기 때문에 개체 이력 번호라든가 제조일을 보긴 하는데요. 근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외부에 노출돼서 마르거나 했나 이 안에 골밀도나 이런 걸 선도를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첫째는 뼈의 골이 좀 다 꽉 차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색상 자체가 핑크핑크 좀 이쁘잖아요. 이렇게 삼겹살 같은 색깔이 나야 돼요. 선홍색이. 골수와 뼈 사이의 붉은색 경계가 뚜렷해야 국물색도 뽀얗게 나오고 영양 성분도 풍부하답니다. 마치 복숭아 같기도 하네요. 혹시 달라요? 신선한 뼈로 끓이는 하고
그렇죠. 육수의 점도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잡내.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면 잡내가 사실상 크게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신선하지 않은 걸 사용하니까 사골 냄새 이외에 불필요한 냄새를 없애려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를 자꾸 첨가를 하게 되는 거죠. 첨가를 하면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한 사골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첨가물 없이 곰탕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 도축한 지 3개월 이내의 뼈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료 확인까지 끝냈으니 본격적으로 곰탕 대장정이 시작될 타이밍.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갑부. 그런데 가마솥을 쌩하니 지나치더니 가게 뒤편으로 향합니다. 정조 이거 핏물하고 다 빠진 거지? 네, 이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앞쪽에 있는 그 가마솥만 가지고는 저희 판매하는 물량이 모자라서 뒤쪽에 이제 다시 또 가마솥 끓이는 공장. 갑부가 처음 가게 건물을 세울 때 오롯이 곰탕 끓이는 용도로 지은 공장이랍니다. 가마솥이 한 개가 아니라 총 2개인 거죠. 먼저 12시간 핏물 뺀 한우뼈를 가마솥에 부어줍니다. 이게 어제 저희 들어갈 때 이거 핏물 빼놓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소 머리뼈, 갈비뼈, 꼬리뼈, 우족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뼈예요. 그러니까 한우 뭐 사골도 있고 도가니도 있고 뭐 한우의 등뼈도 있고 뭐 그런 소 한 마리 전체 뼈. 그래서 한 번 끓일 때 저희 2마리분. 2마리분? 네, 이게 소 2마리분에 대한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 머리뼈 같이 국물이 탁해질 수 있는 뼈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투입.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답니다. 여기에서는 끓는 전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처음에. 서서히 끓으면 불순물이 제거되기보다는 뼈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잡내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뚜껑을 연채로 삶는 것이 포인트. 뼈에서 빠져나온 불순물은 꼼꼼히 걷어냅니다. 설마 이게 다 기름인가요? 전처리 과정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요? 네, 기름인데 한 10리터 정도? 근데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까지 나올 때까지 하면 한 3, 4통, 4, 5통 더 나와요. 기름만. 만약에 제거를 안 하면 국물에 녹아들어서 이거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거참 상상만 해도 느끼하네요. 별도로 폐기해야 하는 기름을 먼저 걷어낸 후 뼈만 남기고 육수는 전부 버린답니다. 가마솥에 남은 불순물까지 말끔히 씻어낸 다음 깨끗해진 가마솥에 다시 뼈를 부어주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불 켜는 게 이제 3일의 첫 번째 과정 중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큰 비법은 없어요. 정성, 노력, 네,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저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외에는 없거든요. 오호, 처음 끓였을 때와는 달리 불순물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걷어내야 할 것은 불순물이 전부가 아니라는데요. 기름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면 또 걷어주고, 올라오면 걷어주고. 네, 그냥 똑같이 무한 반복으로. 가마솥에 불을 지핀 후 장장 24시간 동안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는 갑부. 누런 기름은 사라지고 맑은 기름만 남을 때까지 매 시간마다 작업을 반복하면 이렇게 기름 하나 떠 있지 않은 우유빛깔 뽀얀 육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먹어도 구수하겠는데요. 육수에 떠 있는 기름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체에 걸러냅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1일차가 끝난 거예요. 1일차요? 네, 첫날 거가. 이게 무슨 의미죠? 1일차라고 하면. 한우 사골 특성상 첫날 치 거랑 두 번째 날이랑 세 번째 날이랑 육수의 점도라든가 농도, 맛이 달라요. 그래서 첫날 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곰탕처럼 다 나왔구나 하는데 지금 이제 맛을 보면 좀 느끼하고 닝닝하고 이게 뭐 고소하거나 시원한 맛은 없어요.
육수를 3일간 나눠서 끓인다는 갑부. 두 번째 끓여서 나온 육수부터는 진득한 맛은 없어요. 이제 맑고 그다음에 좀 입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감기는 맛? 고소함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죠. 그 3일째 끓였던 맛에서는 육수 자체가 3일 끓인 육수만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먹었을 때는 뼈국물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맛이 3일치가 다 이제 조합이 되면 그때 이제 뼈국물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녹차나 이런 차 종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온에서 한 번에 오래 고아내면 진한 국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뼈에 좋은 영양소를 남기되 맑고 개운한 맛을 내고 싶어 선택한 방법이었답니다. 3분의 1만 하나, 둘. 24시간씩 3일에 나눠 끓여 맛도 점도도 색도 다른 3가지 육수를 한 곳에 섞어줍니다. 첫째 날 육수의 구수함과 둘째 날 육수의 감칠맛, 셋째 날 육수의 깔끔함이 더해진 갑부의 육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상태로 섞어줘야 되는데 끓기 시작해서 최소한 1~2시간 이상은 더 또 끓여줘야 얘네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맛이 다 잘 섞여요. 3가지 국물 맛이 잘 어우러지도록 마지막으로 끓여내면 장장 72시간의 정성이 들어간 갑부의 가마솥 수제 곰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옛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밤잠 설치며 끓여주신 그때 그 곰국 맛을 재현하고 싶었답니다. 집에서 끓이신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너무 힘들죠.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천직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게요? 근데 보람 있어요. 좋아요. 탕을 처음 시작한 거는 한우 고깃집을 운영을 했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비싼 가격과 낮은 경쟁력 탓에 재고만 쌓여가던 한우 식당. 그는 남은 시간에 곰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곰탕에 매진한 병철 씨를 지켜본 동네 어르신들. 그분들이 갑부의 곰탕을 처음 인정해준 손님이었답니다. 한우 전문점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곰탕집을 하면 어떨까 계속 남겠더라고요. 주변에 시장 조사를 했더니 직접 이렇게 끓이는 게 좀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도 갖추고 장사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죠. 100% 수제 방식으로 시작한 곰탕 장사. 하지만 첫 시작부터 위기가 닥쳤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 하셨어요. 오셔서 국물을 한술 딱 뜨시고 기존에 먹어봤던 맛과는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장사가 안 됐죠. 그래도 하루에 20~30그릇 정도 나갔나요? 구수한 기름 맛을 즐기던 손님들에게는 기름을 최대한 걷어낸 갑부의 곰탕이 익숙치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 첫 시련. 기름이 걷어도 계속 나와요. 전 늘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항상 그냥 가마솥만 바라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름 경쟁력이라 자부했던 방식이었지만 당시엔 갑부의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잠은 줄이고 땀과 눈물은 배로 쏟아가며 매일 밤 늦게까지 가마솥을 지킨 갑부. 밤새 끓여야 되니까 기름도 건져줘야 되고 또 육수가 끓면 또 물도 채워줘야 되고 또 불 조절도 해줘야 되고 한 번 불이 붙어서 시작이 되면 마지막 최종 때까지는 계속 끓여줘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는 곰탕의 맛을 알아봐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보상받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나 이만큼 열심히 한다. 좀 알아봐 줘라.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누가 봐주는 걸 봐주길 바라면서 일하는 게 엄청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나 6개월간 이어진 손님들의 냉담한 반응에 병철 씨는 점점 곰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이제 끓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던 터에 노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국물을 한 술 딱 떠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사장이 잘못 끓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끓여야지 이게 뼈국물이고 사골국이라는 거지. 맨 딴 데 가면 고기 국물에 아유 어디다 갖다 대냐고. 괜찮다고. 그때 정말 마음 뭉클하고 저한테 손 드시면서 꼭 말씀 명심하라고 그러고 가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됐죠. 자신의 국물 맛을 알아봐준 노부부의 말 한마디 덕에 지금껏 곰탕의 맛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갑부의 자존감을 지켜준 특별한 손님이 오셨네요. 침은 어디서 맞으셨어요? 한의원에서? 발목에? 사모님만? 왜 무릎 아프셔가지고? 다리 아파. 왜 다치셨어요? 몰라, 많이 벌어서 그래. 저는 몇 달을 계속 안 오셔가지고 마음 순간순간 이러고 있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게. 와 근데 진짜 놀랐어 진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소개받았어. 뭐라고요? 친구 소개받았어. 새로운 집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예.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일단 국물이 담백하고 우리 입맛에 맞고 아예 간을 타주지 않고 그냥 맹걸 준다는 건 자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국물에 보통 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간을 해서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간을 안 하고 그냥 주시대요. 그 자신감이죠. 자신감 있다고 생각했죠. 갑부에게는 가장 떨리는 순간. 오늘도 소금 없이 파만 넣어 곰탕을 한 입 드시는데요. 여전히 입맛에 잘 맞으시는가 봅니다. 사장님이 젊으신 분인데도 소신이 있어요. 많이 팔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 자기 고집대로. 맞아요. 근데 그게 딱 맞아요. 그게 우리하고 잘 맞았어요. 그게 잘 맞아요? 노부부와의 소중한 만남을 계기로 곰탕 끓이는 방식을 빼곤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갑부. 그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곰탕도 더 많이 끓이고 자주 끓이고 그리고 손님들께도 제가 끓이는 것도 다 보여드리고 저는 이렇게 끓입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혹분했습니다 그냥. 곰탕 맛에 자신감을 되찾고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한 갑부. 신뢰가 생기자 곰탕을 찾는 손님들도 하나둘 늘기 시작했답니다. 손님들을 위해 공개한 것은 가마솥뿐만이 아닙니다.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35% 남아있네. 센 화력을 위해 LPG 가스를 쓴다는 갑부. 가스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식당 프로코로 이렇게 많이 쓰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 자체에서 다 끓이시니까 손이 부담이 많죠. 평균적으로 한 가스비만 한 5, 600만 원? 많을 때는 700만 원까지. 가스비만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스비만 평균 600만 원. 그런데 갑부 가스비 명세서를 들고 들어가더니 입구에 떡하니 전시를 합니다. 네. 그걸 왜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손님들 보시라고 저희 직접 여기서 끓여서 나가는 거라서 3개월치 최근 3개월 거를 해서 항상 이렇게 여기다 걸어놔요. 근데 보시라고 저희 이만큼 사용하니까 실제로. 3달치 가스비만 자그만 채 1,7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자꾸 궁금해들 하시죠. 진짜 끓이는 건가 곰탕은. 오셔서 손님들도 보시고 이왕 드시는 거 믿고 드시면 좋잖아요. 뼈를 고울 때 말고도 화력이 필요한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명으로 올릴 고기를 삶을 때인데요.
고기는 왜 따로 삶는 걸까요? 곰탕에 들어갈 양지예요. 따로따로 삶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육수는 육수대로 깔끔 담백하고 고기는 고기대로 구수하고 식감 좋고 본연의 맛을 네, 본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육수의 담백함을 지키려는 집념이 대단하네요. 각기 다른 맛의 육수를 섞어 쓰듯 고명용 고기도 두 가지를 사용해 맛의 조화를 신경 썼다는데요. 차돌 양지에 약간 고소하고 기름진 부위, 면 양지에 담백하고 깔끔한 부위.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군요. 갑부의 곰탕 육수와 찰떡 궁합을 이루는 또 다른 고명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알스지야. 부족 쪽에 붙어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디다? 이거는 도가니탕에. 탱글탱글 쫄깃한 소 힘줄. 도톰하게 썰어내다 보니 식사보다 술안주로 찾는 손님들이 더 많다네요. 양지와 힘줄에 살점이 실하게 붙은 소꼬리까지. 갑부의 육수는 어떤 부위와도 잘 어우러진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세상에 어떻든 음식의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하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맛을 위해서 좀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끓여봤어요. 그래서 직접 끓여보는 게 정답이지. 뭐 레시피가 있다 그래서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 양과 물의 온도도 다를 거고 또 가스의 화력도 다를 거고. 네, 그래서 어차피 정답은 없어서 제 기준에 맞춰서 수없이 끓여봤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갑부의 보양식 3대 장. 72시간 정성으로 고아 만든 한우 곰탕을 필두로 콜라겐과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도가니탕에 야들야들한 살코기 발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꼬리곰탕까지.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솟아나네요. 손님들로 만석이 된 갑부의 가게. 내부자 하나 주세요. 우렁찬 목소리로 호를 진두지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갑부의 아내 순선 씨입니다. 제가 뒤쪽에서 주방이나 만드는 거에 좀 많이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꿀에는 좀 애기 엄마가 좀 거의 맡아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수시로 가마솥에 가는 남편 대신 호를 총괄하고 있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홀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예전에는 안 했죠. 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제가 그 애기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은 더 써보세요? 아, 아니요. 예전에는 직원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도 매장에 제가 있는 게 애기 아빠한테 더 든든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손님에게 외면받던 때부터 사랑받는 지금까지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서 그냥 항상 고맙죠. 나 고생 많이 하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래. 알았지. 나도 열심히 잘할게. 네. 허허, 아내를 위해서 돈 더 많이 버셔야겠는데요? 손님 연령층이 다양해지는 저녁 시간.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9분이세요? 9분이 시간 얘기로 네. 식사 어디 드리면 될까요? 꼬리곰탕? 가운데 하나씩. 도가니는 어느 드릴까요? 어머님 드릴까요? 곰탕의 인기를 위협하는 메뉴가 있다는데요. 저희 매운탕 갈비찜 4개, 청국볼 2인분 주세요. 저희 이거 소금청 갈비찜 2개랑 2인분하고 곰탕 하나. 메뉴가 다른 게 있어요? 네, 저희는 갈비찜하고 곱창전골하고 또 젊은 분들이나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메뉴가 또 있어요. 곰탕집에 갈비찜이 웬 말인가요? 게다가 갈비찜에 소곱창을 넣은 메뉴도 있답니다. 아니, 이거는 왜 곰탕집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곰탕 하면 사실은 좀 메뉴가 무거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위주의 메뉴라는 인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매장에 들어오는 문턱이 좀 높잖아요.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 그리고 또 가족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곰탕만 드시기는 그렇고 해서
갈비찜이라는 메뉴를 이제 더 넣으면서 거기에 소곱창을 응용을 한 거죠. 곰탕만 먹기엔 2% 아쉬운 손님들을 위해 갑부가 직접 개발한 음식이랍니다. 스트레스 확 날려줄 매운 소갈비찜과 고소한 소곱창의 이색 조합. 소곱창은 곱이 실하게 든 구이용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MZ세대를 제대로 공략한 메뉴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곰탕 육수로 깊은 맛을 더한 곱창 전골도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점심시간에는 뭐 탕 종류, 곰탕 종류 위주로 많이 드시고요. 저녁 시간은 갈비찜이나 전골 이런 걸로 좀 이제 외식이라든가 좀 무거운 메뉴로 그렇게 드시는 편이에요. 꽤 많은 거예요. 그쵸. 저희 뭐 매출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콤한 갈비찜과 칼칼한 곱창 전골에 깔끔 담백한 곰탕 국물은 서비스. 이 조합 대찬성입니다. 너무 맛있게 드셨어. 난 사진 찍어야 돼. 넘사벽 비주얼의 인증샷은 필수. 고기와 곱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매운 소곱창 갈비찜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 손님을 꽉 잡았답니다. 얼큰한 소곱창 전골도 주문하고 뜨끈한 한우곰탕도 주문한 테이블. 할아버님, 할머님이 각자 취향이 다르신가 보네요. 어머니께서 건강도 하면서 또 좀 별미의 음식을 한번 주고 싶다 해서 어머니 생각하신 게 이제 곱창 전골을 생각하셨어요. 아들이 한 달에 2번씩, 1번씩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는데 내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어떻게 따지? 할아버지가 취소해라 그러는 걸 안 했어요. 부산만 하고 지금 곰탕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상식이 워낙 아주 저기 하셔서. 국물 맛 어떠세요? 순수하고 또 깊은 맛이 있고. 어머님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담백하고 칼칼해요. 몸보신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니 일석이조 효과. 메뉴 가짓수를 늘린 게 신의 한 수였답니다.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에 선택의 폭에서 저희가 제외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젊은 분들은 갈비찜이나 곱창 전골 드시고 어르신들은 도가니탕 드시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부모님 모시고 그런 매장으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찾아주시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면 자식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부모님들. 가족이 함께 오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때는 택배 주문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답니다. 어머니 드시니까 또 자존심 생각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거나 솔직히 안 보내잖아요. 우리가 먹어보고 검증된 거니까 우리 보내죠. 첨가물이 들지 않은 갑부의 곰탕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인기가 높다는데요. 어머니 어제 홀에서 드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오셨어요? 맛있어가지고. 애기도 먹어요. 얘네 국물에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한우 곰탕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거라. 밀키트를 시작한 계기도 자식에게 곰탕을 보내고 싶은 손님들의 요청 때문이었답니다. 아들이 저 따로 사는데 아들한테 좀 갖다 주려고요. 우리도 먹고. 아드님한테 국물이 아주 진해요. 예. 아드님에게 어떤 의미로 이걸 전달하시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잘 살라고. 갑부의 정성이 담긴 곰탕에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힘나는 보양식이 어디 있을까요? 미미님을 위해서 제가 아예 안 먹을 저녁 장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이때 그래서 흑가백으로 나와가지고 저 흑이도 서민 갑부 말고 또 다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갑부. 라이브 시작 16분 전이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매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 네,
매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 오히려 그런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빌린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대표님이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장 본점에 직접 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꼬리곰탕. 네. 꼬리곰탕도 있습니다. 한우 한 마리를 가지고 꼬리곰탕 3그릇밖에 못 만들어요. 네. 제가 요즘 정말 꼬리 찾아 산말리 하고 있습니다. 한우 꼬리 찾아. 일부러 가게에 손님들이 있을 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는데요. 곰탕 먹으러 온 손님이 실시간 시청자가 되는 상황. 가게를 배경으로 갑부가 직접 출연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직접 소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막 이 가공된 거, 꾸며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네네, 리얼하잖아요. 아, 이렇구나. 누가 만드는구나. 이런 식당이구나. 손님은 또 이렇게 다녀가시는구나. 네. 식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뭐 진짜 100% 200%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1시간여 만에 주문량은 250건 돌파.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탕을 직접 끓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홍보 전략이랍니다. 기존에 들어온 밀키트 주문에 라이브 방송 주문까지. 갑부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오늘 몇 개나 나갈 것 같아? 600개가 되고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 냉동으로 넣는 걸로. 3일간 끓인 곰탕과 고기 고명을 정량에 맞춰 비닐팩에 소분합니다. 조리를 끝낸 식품이다 보니 상온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작업이 있답니다. 여기 되게 추운데요? 엄청 시원하죠. 여기는 이렇게 택배 포장 나갈 거를 얼려주는 공간이에요. 집에서 얼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한테도 연락 주셔서 꼭 얼려서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얼려서 이제 보내드리게 됐어요. 언 상태를 보니 쉽게 녹을 것 같진 않네요. 택배 포장할 준비가 거의 끝나면 고객 주문을 확인하러 공장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택배 몇 개나 들어왔어? 한 170건 정도 들어왔고 170건. 주는 도가니탕? 곰탕? 곰탕, 도가니탕, 진주 도가니탕이고 곰탕도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좀 많고. 뭐예요? 여기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손님들한테 보내드리려면 이제 택배. 네, 택배에서 운송장 출력이랑 라벨을 준비하는 사무실이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녹으니까 아이스. 밀키트 배송을 위한 사무실에 주문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따로 있는 걸 보니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한 걸까요? 준비를 하고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뭐 3개월, 6개월 전에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주문은 뭐 일주일에 2건, 3건 이렇게 있었죠.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년 정도 기간 사이에 뭐 주문량으로 계산하면 몇백 배가 아무래도 올라가긴 한 거겠죠. 하루 2~3건이던 주문이 지금은 한 달에 2,000건 이상. 매출 역시 2년 전보다 몇백 배 증가했다는데요. 지난 6개월간 밀키트 판매 매출만 약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매출이 한 뭐 16억에서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식당 매출 약 8억 원과 밀키트 매출 약 16억 원을 합산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 오류나면 안 돼, 이거. 저녁에 보낼 택배 수량을 맞추기 위해 쉴 틈 없이 곰탕을 포장하는 갑부와 직원들. 희우야, 몇 시야? 5시야? 나 요거만 포장해놓고 잠깐 나왔다 올게.
한창 바쁜 와중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좀 늦었어요. 아니 사장님 일하시다 갑자기 뭘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급해서 빨리 일단 좀 모시러 가야 돼요. 누굴 모시러 간다고요? 일하다 말고 급히 모시러 온 분의 정체는 바로 갑부의 아들 정우입니다. 밥은 잘 먹었어요? 네, 밥 잘 먹고 오늘도 잘 지냈어요. 반찬 안 남기고요? 네, 반찬 안 남기고. 오늘 콩나물 키워야 되겠네, 정우. 정우야, 이거 아빠랑 같이 콩나물 잘 키워요. 네. 인사드리고. 또 만나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저희 얘기. 아무리 바빠도 6살 아들의 등하원은 꼭 직접 해준다는 아들 바보 병철 씨. 아버지의 빈자리가 저는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에. 제 나이 6살에. 3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린 병철 씨 단 둘만 남겨졌습니다. 그냥 세상의 눈빛이 저는 불쌍한 아이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아빠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상황에서 눈빛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던 거죠. 가장 컸던 게 돈. 돈을 벌겠다는 일념하에 20여 년간 일만 해온 갑부. 지나고 나서야 무엇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첫째 아이 때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느냐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뭐 크게 아이한테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걸 해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아이는 있지만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는 처음이라 서툴렀던 행동들.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솔직히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사랑, 행복, 목적을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하니까 고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이게 사랑이고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점점점 더 짧아지더라고요. 가자. 빨리 가자. 시간이 속절없이 더 흐르기 전에 고민보다 고우를 택한 병철 씨. 가자. 일주일에 한 번 곰탕집이 문을 닫는 날에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다 함께 여행을 떠난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구입한 캠핑카를 끌고 여름 캠핑을 떠나는 가뿐의 가족. 오늘의 여행지는 병철 씨가 나고 자란 강원도 횡성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돼. 항상 오랜만에 오네. 그래. 우주는 아빠랑 엄마랑 열심히 해서 10년은 있으면 아빠랑 엄마랑 여기에 왔어.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장이 무술관산이 장군 할아버지 같이 알아. 콧노래 절로 나오는 여행길. 설렘 가득 안고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계곡 캠핑장입니다. 물소리만 듣고 있어도 시원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우준이와 아빠의 한판 승부. 물장난이 이렇게 치열해도 되나요? 워워워워 싸우면 안 돼요. 항복. 너무 세. 그래, 어릴 때 맨날 여기서 놀던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큰아들, 작은아들, 아이 엄마 이렇게 가족이 와서 노르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저의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바로 갑부일 겁니다. 세 남자를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식구들이랑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초반에 두 분 사업 초반에. 아, 너무 힘들었죠. 이런 여유로운 시간도 없었었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옛 생각을 하니까, 네. 왜 근데 눈물이 나실까요? 그러게요. 이 좋은 날. 눈물이 좀 많습니다. 어떤 게 제일 생각나세요? 애기 아빠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매일 뭐 가게 집 그냥 가게 집 그냥 매일 여유로운 생활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네. 행복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행복을 2배로 만들어주는 한우. 맛있겠다. 아들 바보답게 잘 익은 고기는 정우 먼저 한 입. 계곡에서는 뭘 먹어도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아유, 제가 고생한 당신 한 쌈 싸드려야죠. 자, 하세요. 아,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지금 아이들에게 병철 씨는 어떤 아빠일까요? 어렸을 때 아빠는 되게 그걸 미안해 하시던데, 우진이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많이. 지켜보는 분 어때? 일하시는 거 모습 보면? 거기 곰탕 끓이는데 보면은 많이 덥고 그래서 땀도 많이 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아빠. 멋있는 것 같아? 네. 그냥 단순히 이 시간 헛되지 않았구나. 열심히 했구나. 네, 잘했구나. 헛되지 않았어. 좋았어. 앞으로도 또 내일의 오늘을 또 돌아보면 또 오늘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네, 행복하죠.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오늘의 행복을 만끽하는 갑부. 자, 우리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자, 우리. 더는 바랄 게 없는 그에게도 이루고픈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저의 열정을 이제 더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식사하셨어요, 부장님? 네. 오늘 작업은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외벽만 돌릴 거예요, 외벽이요. 외벽만? 네. 하필이면 가장 뜨거운 날. 그래도 해놔야죠. 그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약 661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이곳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쌤, 도대체 뭐예요, 이거? 여기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있던 공간이 좀 너무 비좁고 좀 좁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가마솥이랑 여기에서 이제 곰탕을 끓이려고 새로이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확장하시는 거예요? 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해온 곰탕 밀키트 생산 공장이랍니다. 여기에 또 이제 타일을 또 다 붙일 거거든요. 내야 벽돌로 해서. 오, 중요한 게 우리 수도. 하나부터 열까지 또 다 제
손때가 묻어야 되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근심과 걱정도 솔직히 좀 많고 여기서 이제 끓이는 거에 대한 좀 설레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크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잘 해가지고 왔고, 네, 뭐 지금만큼 초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네, 지금만큼 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곰탕을 향한 갑부의 이유 있는 고집이 오래도록 변치 않길 기원합니다. 맛있어. 저렴하고 냄새가 일단 안 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힘이 불끈 솟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물장어의 인생을 걸었다.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를 합쳤을 때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양식장부터 직판장, 식당까지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억 원의 꿈을 꾸는 청년 장어 아빠 병규 씨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